오늘은 93회 전산회계 1급 A형. 전산회계 1급은 특별회차랑 두 개가 있죠. A형.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이 틀렸죠.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얘가 맞는 말이니까 얘는 X.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적절한 항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기재한다. 그렇지 않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순액으로 기재하는 건 틀렸습니다. 얘도 땡 이렇게. 3번.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1년인데 정상적인 영업 주기도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것은 보통 매입, 그다음 매출, 그다음 횟수 이렇게. 그다음 다시 매입, 매출, 횟수 이런 관계를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해요. 자산이 큰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매입 매출 회수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걸리더라도, 즉 다시 1년이 이상 걸리더라도 걔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즉 재고자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자본항목증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자본잉여금이죠.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과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다음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에 열거된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현금이 형성성 자산이 아닌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그리고 예를 본다면 1번에서 잘 나오는 것이 우편환 증서. 이쪽에 나오죠. 딱 보이시죠? 우편환 증서. 예, 이게 여기가 맞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가 아니라 우표죠, 우표. 예, 저기 보이죠? 우표가 아닌 것으로 정말 잘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통상 약속이기 때문에 어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잘 나오는 답은 지급어음으로 나오고, 표현상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미래의 날짜의 당장 수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약속의 개념인 거죠. 지금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인지세. 요 부분이 인지. 그래서 얘가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몇 개인가라고 했으니까 자기합수표와 우편환 증서와 보통예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잘 나오지 않는 형태예요. 회사는 현금 주유에 의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2020년 회계 연도의 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 2020년 말에 2019년도의 말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자산은 플러스로 잡으시고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부채는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좀 쉽게 접근이 됩니다. 지금 현재 채권의 감소니까 7만 원은 플러스 개념이지만 감소의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시면 되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인데 마이너스 5만 원이 돼야 정상인데 감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개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2만 원의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 이제 논리적 접근을 한번 해보면 매출채권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매출채권이라 쓰겠죠. 매출채권은 자산이므로 왼쪽에 플러스를 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주고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주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기초고 글자는 기초 여기는 단기 여기는 기말 얘는 이제 매출채권의 감소라고 하면 되네요. 얘는 이제 매출채권의 감소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의 감소라는 말은 기초가 A라고 했을 때 기말이 A-7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0이 들어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7만 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대변에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일어나는 거래인데 얘가 지금 자체적으로 7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7만 원이 줄었다라는 말은 자체가 매출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 없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7만 원을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하면 얘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일단은 현금주의에 의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오류 문제죠. 단기순위 오류 문제가 더 잘 나옵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자산은 플러스고 부채는 마이너스로 두고 푸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혹시 3번 문제는 앞으로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부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부담이라 해야 되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라고 하죠. 또는 희생이 되는 의무이다.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기 때문에 2번 부채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좀 의심 좀 한번 해봐야 되죠.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상한 여부에 따라 그렇지 않죠. 1년이라는 것도 걸죠. 정상 앞에서 나왔던 문제 중복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또는 1년이죠.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렸어요.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여기까지를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보험수리적 기준에 따라 또는 뭐 어떤 계산 결과에 따라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 같죠? 어딜 찾아봐도 틀린 부분을 찾기 좀 어렵습니다. 4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음, 일단은 우리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확정 부채라는 것이 발생되고 하나는 추정 부채라고 됩니다. 추정 부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확실하게 나갈 것 같다는 것을 충당 부채라고 하고 나갈 것 같은데라는 것을 우발 부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얘는 부채고 얘는 부채이지만 얘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충당 부채, 즉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 자 지금 과거,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보이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됩니다. 그런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딜 봐도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고. 자, 5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2번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상환 여부에 따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석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상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준 거죠. 외상매입금을 대변 주고 차변에 상품이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외상매입금의 개념은 1년 이내 또는 영업주기 내 상환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비유동부채로 재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잘못했죠? 상환 여부에 따라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환 여부에 따라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상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 문제. 음,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한 필요 요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목, 신, 예, 피적. 피는 빨개요. 예, 피는 빨개요. 예, 피적. 영화 극장에 갔더니 표 검사 중, 표검 중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죠. 비, 검, 적, 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때 목신예피적 표검중 비, 검, 정, 리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검중이죠. 표 아닌 거 검, 중 정답은 4번. 완전 암기 과목입니다. 그냥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래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건물로 처리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건물로 하지 않는 즉 반대말이 뭐죠? 수익적 지출을 찾으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애들 비용 처리하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상회복이 되는 거죠. 또는 유지 뭐 이런 개념인데 답은 4번이죠. 건물의 부분 도색한다고 해서 자산 가치를 증가하고 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필요하네요.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좀 왼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됩니다. 기말 자산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1번은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무엇이 나오냐면 기말 자본이 되죠. 기말 자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초 자본에 더하기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기말 자본이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오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의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 맞는 모양이 나옵니다. 1번은 맞는 말. 자, 2번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 이렇게 바로장자를 그리고 바로 붙어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장자 이렇게 거꾸로 그리면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는 이제 뭐 따로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채우면 얘네들이 차변에 남는 애들이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 계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얘도 맞는 말. 분기는 거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을 보이지 않습니다. 틀린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4번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보통 시산표 이꼴은 시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시산표 이꼴은 시소 즉 시소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의 오기라는 것은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샀다. 복리후생비도 접대비도 다 왼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정 과목 오기는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류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나피에서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프로그램상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자본잉여금을 클릭해주면 오른쪽에 자본잉여금이 쫙 하고 펼쳐집니다. 이렇게 쩍쩍쩍쩍 그것만 골라주면 되는데 얘는 자본조정이죠. 주식 발행 총액은 맞고 얘는 이익잉여금, 감자차, 이익, 사업확장 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주식 선택권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2개, 자기주식 처분이 이렇게 되죠. 일단 30만 원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30만 원에 더하기 25만 원에 더하기 35만 원. 그래서 90만 원이 됐는데 만약에 15만 원 더 붙으면 105만 원 답 안 되겠죠? 얘는 아닙니다. 찾아보면 주식 선택권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